저는 기본적으로 그 영화를 먼저 접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작을 먼저 보고 영화를 보면은 보통 이제 좀 실망을 하는 그쵸.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리고 왜냐면 제가 상상했던 어떤 그림과 구현이 되면서 오는 차이 그런 거에 실망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서 그래서 저는 영화를 원작 있는 영화들도 원작은 잘 안 보고 영화를 주로 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기본적으로는 기조를 유지하지만 이게 영화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영화라는 구조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인물들이나 배경이나 설정들이 조금씩은 많이 바뀐 것들이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게 원작을 너무 훼손했다. 약간 그런 그 불만을 가지셨던 독자도 있고 그런 불만을 가졌던 유족들이 그래서 이제 어느 이상으로 이제 판권을 팔지 않아서 영화가 더 만들 수 있었는데 사실 못 만들었다는 에피소드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만큼 실제로 반지의 제왕을 보면은 이제 원작과 영화가 좀 다르다.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. 그래서 원작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호빗이 먼저 출판이 됐어요. 영화는 세 편이 늦게 개봉을 했지만 호빗이라는 소설을 먼저 썼습니다. 그게 1937년이에요. 네. 호빗을 먼저 출판했는데 그래서 뭐 자기 아들에게 이제 들려줄 동화를 이제 뭐 쓰기 위해서 점점 이제 써나가기 시작했던 건데 1954년에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반지의 제왕을 또 쓰게 되고 이렇게 뭐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언어학자라고 했잖아요, 톨킨이. 근데 막 언어와 또 이렇게 역사와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북유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만 해도 단군 신화가 있고 그쵸. 각 나라마다 네.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영국엔 신화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영국 사람으로서.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멋있는 신화를 내가 구축하고 싶다.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북유럽에 있는 다양한 신화들을 잘 취합을 하고 또 자기가 아는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적 지식을 더해서 뭐 차용해온 것도 있고 완전히 창조해낸 것도 있고 그래서 합쳐서 만든 게 이제 반지의 제왕 세계관 미드얼스라고 중간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은 그냥 처음에 호빗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반지의 제왕도 있지만 앞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야기할 건 요거 끝났지만 사실 뒤에는 이 정도 이야기가 있어. 이런 이야기 전체 뭐 역사를 다 정리한 게 이제 실마릴리온이라는 네. 책이 1970년도 정도에 네. 또 출판이 됐어요. 근데 이게 뭐 급조해서 넣었다기보다는 톨킨은 책을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. 먼저 세계관과 역사를 쭉 먼저 만들어 놓는 거야. 네. 먼저 그거부터 해놓고 거기다가 인물 하나를 딱 떨어뜨리는 거죠. 땅속 어떤 굴 속에 호빗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다.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? 그때부터 이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독자 하여금 엄청난 상상력을 불어일으키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시대에 와서는 IP가 얼마나 중요합니까? IP와 세계관과 캐릭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럼 뭐 게임, 소설, 영화 뭐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왔어. 네. 뭐 이런 것들로 많이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거죠. 자, 한 명의 인간이 어떠한 이렇게 세계관과 캐릭터와 이야기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네.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받고 있죠. 네, 거의 뭐 50년 가까이 한 책을 썼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마릴리온의 그 전 세계적인 역사가 1만 2천 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500명 정도가 그런 정말 이런 호빗 같은 간달프 같은 이런 캐릭터들이 500명이 등장을 하고 또 재미난 건 아까 언어학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여기 엘프 언어라는 거를 이 톨킨이 직접 만들었다고 해요. 그게 약간 라틴어와 핀란드의 어떤 언어를 조합을 해서 진짜 엘프어라는 걸 이 이제 책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뭐 엘프, 오크 뭐 그런 것들의 태초죠. 사실 이거로부터 다들 모든 게 나온 거. 이 사람이 그런 단어도 다 만든 거예요. 그쵸.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. 네, 여기 이 사람이 그 엘프라는 종족과 세계관을 만든 거죠. 오크도 호빗은요? 호빗 뭐 이런 호빗도 것도 그렇죠. 네, 심지어 그래서 그 단어의 저작권이 톨킨한테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 단어를 뭐 게임이나 소설에 똑같이 쓰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니까 살짝 이름을 바꿔서 써요. 그래서 뭐 발록이라고 하면 뭐 발루크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바꿔서 쓸 정도로 뭐 그러면 누구나 뭐 많이 들어왔고 설화로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문서로 정확하게 이 세계관은 이렇게 되고 드워프, 엘프, 뭐 엘프로 예를 네. 들자면 얘들은 죽지 않아. 귀가 이렇게 생겼어. 그리고 그거를 다 그냥 구축을 한 구체적으로 책에 남긴 사람이 이제 톨킨인 거죠. 글로만 있었을 거 네네.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화 시켰던 것도 진짜 대단한 작업인 것 그쵸. 같다라고 생각을 네. 했거든요. 실제로는 누구도 이게 영화화로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그 당시 2000년도에 의문을 가졌었죠.
근데 뭐- 그거를 반지의 제왕이 해낸 거죠 그 당시에. 저는 약간 그 기대감이 저도 있었거든요. 그 호빗, 그러니까 종족들이 다 나오고, 네. 또 엄청난 그 자기의 그 기량을 뽐내면서 액션을 하고, 우리가 알던 게임처럼 예, 예. 좀 싸워주길 바랬는데 그리고 뭔가 마법사에다가 이제 그 회의를 할 때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뭔가 강하고 뭔가 잘 이렇게 대표하는 네.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는 거라서 엄청 화려한 액션을 기대했어요. 간달프도 막 휘두르면은 막 다 막 이렇게 되고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해서 조금 그쵸. 김리 네. 네. 도끼 확 휘두르면 진짜 맞아. 막 막 도끼 이렇게 날아가면서 촉촉촉촉 막 이럴 줄 진짜. 알았는데. 네. 도끼 이렇게 짓누르듯이 이렇게 때리고 맞아. 그리고 막 화살도 막 그 화살 3개 막 한 번에 날리고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씩. 그러니까 뭐 요거는 이제 반지 원정대였기 때문에 1편이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충족을 못 시켜 드린 것 같고 사실 이제 2편 3편 또 나가면서 충족이 되나요? 그걸 볼 기회가 되나요? 더 많아지죠.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2000년도에 그 레골라스, 올랜도 블럼, 네,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여성 팬들이 생기는 지금도 힘들 것 같아요. 액션이 이제 계속 펼쳐집니다. 네, 근데 아직 이제 여기서는 시동만 거는 정도고 아쉽네요. 이게 뭔가 이렇게 더 보여드리고 싶은 느낌이 막 드는 만큼. 그 뭔가 이렇게 호빗과 난쟁이가 굉장히 키가 작은 네. 설정이잖아요.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래서 오. 그런 게 느껴지셨어요? 예, 그러니까 뭔가 이제 키가 저는 이제 처음 보니까 네. 키가 어느 정도로 작은 거지? 그리고 이제 간달프랑 그 빌보랑 이렇게 어떨 했을 때 때는 보면은 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어떨 때 보면 비슷한 거 같고 네. 약간 그런 게 있긴 그래서 막 있었어요. 그때는 완전 간달프가 이렇게 네. 숙여서 집을 다닐 정도로 하면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또 언제 보면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네. 그래서 이게 가늠이 잘 안. 그리고 난쟁이와 호빗이 쓰면 네. 누가 더 작을까? 약간 이런 것도 좀. 새로운 발상의 질문인데요. 왜냐면 네.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. 네. 와 이런 거를 또 보신 거는 또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이게, 저는 이걸 네. 조피디님이 네. 그런 거를 이제 또 디테일한 네네. 거를 잘 보시고 이제 많이 네. 태클 거셨으니까. 태클. 네. 그래서 혹시 그 부분 안 걸리셨나? 화가 났을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일단은 요 당시에는 요거 촬영을 어떻게 했냐면 간달프가 있으면 그 호빗이 이렇게 뒤에 물러서서 원근법을 이용한 촬영을 해서 이 키 차이를 표현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그쵸. 바로 CG처럼 아예 이렇게 키에 그런 걸 딱 맞춰놓고 뭔가 편집하기보다는 촬영 때의 어떤 그런 각도나 화면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촬영장에 있는 배우들 중에 키가 제일 큰 사람이 김리예요. 예, 180 몇 센치에 예, 그런 게 거슬리고 잘 봤다라는 것이 저는 잘 못 느꼈거든요. 사실 그 당시에도 못 느꼈고 지금도 이번에 그냥 뭐 보셨을 때도. 선택적 분노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게 그 저번처럼 이렇게 좋게 보면 이렇게 다 넘어가지고 눈이 멀었어. 이게 또 이렇게 보면 또 다르고. 뭐 설정상 호빗은 한 키가 평균 한 1m. 네. 그래서 그렇죠. 반밖에 안 된다라고 네.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데 간달프는 훨씬 더 큰 설정이니까 2m 가까이 된다고 하면 거의 절반 그렇죠. 수준의 그 정도로 돼야 되는 거고. 반지의 제왕인데 반지에 좀 큐빅이라도 하나 박아가지고 좀 예쁘게 만들지라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의견인 게 너무 금가락지. 다른 반지들은 다 그래요. 엘프가 끼고 있는 반지 보고 엄청 화려해. 절대 반지라서 딱 금가락진 거야. 거기 완전- 영험한 그 그래서 불의 결국은 결국은 영험한 순정이다. 왕은 금이다. 이 사우론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난쟁이에게 7개의 반지 그리고 인간에게 9개의 반지를 주죠.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이제 만드는데 절대 반지에 힘이 미치지 않는 요정들의 반지가 3개가 있어요. 황대리님이 얘기하시는 그 화려한 반지 3개가 이제 물, 불, 바람이었나? 반지가 3개가 있고 반지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총 19개의 반지가 나오죠. 아니죠. 20개의 반지가 나옵니다. 엘프 3개, 난쟁이족 7개, 인간족 9개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절대 반지는 이제 문양이 없는데 그 엘프 종족의 3개의 반지는 그 상징하는 그 보석이 들어 있어요. 그래서 그 반지는 이제 사우론이 처음에 반지를 제작할 때 7개의 반지와 9개의 반지를 만들어서 이제 인간들과 난쟁이한테 나눠주면서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절대 반지를 자기가 또 하나를 만들어서 조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요종족들의 반지는 이제 고 영향력에서 벗어난 반지들이죠. 그래서 그런 이제 문양이 있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9개의 반지를 받은 인간족의 왕들이 이제 영화에 나오는 이제 나주굴 유령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유령 드래곤을 타고 다니기도 하는 그 나주굴들이 이제 그 9개의 반지를 받아서
결국은 사우론의 영향력 안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죽지 않는 영혼이 된 상태로 계속 그 종의 노릇을 하고 있고 그 지금 세 개의 반지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는 간달프가 갖고 있고요. 갈라드리엘이라고 중간에 그 요정적 여왕 이제 하나는 인간 아라곤과 사랑에 빠진 리브 타일러의 아빠 예쁜 분. 엘론드가 갖고 아. 있습니다. 매트릭스에 나온 거. 네, 맞습니다. 사우론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이 반지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엘론드가 거주하고 있는 그 폭포수 나오는 이렇게 멋있는 요정족 세계가 있잖아요. 그 반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보호를 받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성과 악이 아주 명확한 영화예요. 반지의 제왕은. 사우론과 악의 영향력에 있으면 죽음, 유령, 폐허, 어둠 이런 거와 반대로 요정족들의 그 영향력에 있는 곳은 이제 풍요, 또 아름다움, 그런 밝음 이런 걸로 이렇게 대비가 돼서 표현이 되죠. 그래. 조피디의 실마리를 이룬 강의와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계십니다. 천지창조부터 각 종족들의 삶까지 별의별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재밌게 듣다가 점점 포기하고 있는 이 작가님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약간 그거 있잖아요. 중학교 1학년 2학기쯤 되면 수학 어려워져가지고 수포자 나오잖아요. 설명 들으면서 나는 반포자. 난 좀 다르게 생각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자기가 이제 편집을 하잖아요. 조피디가 편집을 할 건데 자기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보면 편집을 해야 될 거거든.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? 이게 자막으로. 뭐 그만큼 뭐 보면 알겠지만 조피디가 워낙 이 영화에 대해 애정이 깊고 또 예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. 느껴져요. 저는 영화를 이 영화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. 오. 저한테는 그런 영화예요.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해준 포인트가 되는 영화네요. 그쵸. 어. 나는 영화를 왜 하냐 했을 때 언젠가 나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어. 시작. 잭슨. 네.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국에서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를 만들 이야기적인 거 떠나서 어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거대한 서사시 같은 어떤 그런 자본과 또 뉴질랜드의 그런 자연 풍광 같은 어떤 그런 거를 대한민국 영화에서는 쉽지 않겠다라는 게 진짜 제가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던 사람이 돼서 나고 보니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. 제 질문이 이렇게 장황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. 네. 반지 큐빅으로 시작했는데 천지창조까지 맞아요. 가니까 영화 시작한 이야기. 그럼 막 자기 막 고백하고 진짜 너무 힘드네. 영화 이야기 스토리를 쭉 이야기하면서 네. 거기서 보면 좀 아쉬운 것도 이야기하고 좋았던 것도 이야기하고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이제 아, 반지 이- 전쟁부터 시작을 반지 하는 전쟁. 거죠. 그쵸, 그쵸. 그 앞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뭐 7개 그것까지는 반지는 진짜 세 번 버퍼에게, 봤어요. 9개의 반지는 뭐 인간에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우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반지에 힘입어 전쟁을 일으키죠. 그래서 인간계와 그 요정들이 그걸 맞서서 이제 싸우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아라곤의 이슬두를 네. 이실드로 그 옛 선도가 그 마지막에 깨진 검으로 손가락을 자르면서 승리를 하죠. 근데 이게 이제 반지의 속성을 그 장면부터 나오는 거예요. 그 반지가 그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어떤, 왜냐면 그 반지는 자기 주인한테 돌아가야 되니까. 악의 상징이 지금 그쵸. 절대 반지를 끼고 지금 그쵸. 후 불면 다 죽을 것 같은데 맞아. 사우론이 반지가 손까지 잘리면서 어쨌든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반지에 넣어놨기 때문에 자기 사실 실체가 없는 거예요. 실두에 넘어갔어. 네, 그러고 나서 그 넘어가고. 왕이 그 반지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의 그쵸. 또 탐욕을 하다가 죽게 되죠. 그쵸. 그리고 그 반지가 물에 떠내려가고. 빠지고 그쵸. 떠내려간 거를 골룸이 아주 오랜 시간 뒤에 스미골이. 골룸이 그 반지를 줍게 되고, 스미골. 네, 스미골. 스미골이 원래는 호빗이었어요. 그쵸. 멀쩡하게 생긴. 근데 그 반지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. 그래서 그 반지를 그 호빗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주워서 어떻게 해서 빌보 베긴스가 여기 집까지 갖고 오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. 그 과정이 이제 그 3부작이 있는 거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갖고 111세 잔치에 이제 그 반지를 자기 이제 조카에게 주고 자기는 그 엘론드의 집, 아까 말했던 그 요종의 세계로 가서 이제 거기서 거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중요한 거는 빌보 베긴스가 그 절대 반지를 프로도한테 준다는 거. 지금 이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그 반지가 만들어내는 자기 악한 감정, 질투, 권력욕 같은 것들이 막 가중시키는 이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빌보 베긴스가 프로도한테 준다는 건 진짜 엄청난 선택이었고 빌보 베긴스도 그 정도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었다. 주는 과정에도 약간 흔들린 거죠. 흔들린 게 그쵸, 그쵸. 약간 흔들. 네.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것만 봐도 다 눈 돌아가는데 모든 종족이. 그쵸. 근데 이거를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선한 사람이요.
프로도가 너무 답답한 거야. 음. 진짜 막 고급을 내 입에 계속 음. 넣고 막 너무 답답한데 원작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 호빗의 종족이 특히 프로도가 진짜 똑똑하고 진짜 선하고 진짜 지혜로워가지고 역할로 원작에서는 하고 있어요. 영화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우유부단하고 맞아요. 답답하고 뭐 그렇게 나오니까 다시 보면 아 이건 3편까지 다 보고 나서 반지 때문에 개판이 나는 거 보고 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예요. 네, 갈라드리엘도 심지어 간달프도 뭐 엘론드도 맞아요. 뭐 거기 나오는 그 아까 말했던 원탁에 있던 9명 누구조차도 이 반지만 보면은 눈이 돌아가고 그 유혹과 악에 굴복이 됐는데 빌보 베긴스도 마찬가지 지켰고 그걸 유일하게 감당할 그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종족이었다. 반지를 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호빗은 영화 내내 그냥 들고 뛰고 맨날 음. 뺏기고 얻어맞고 하는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. 네, 그 그럼에도 자체만으로도 음. 몇몇밖에는 모르던 게 이제 세상에 나타난 거죠. 불구하고. 그래서 사우론도 이제 본격적으로 반지를 찾기 위해 재개를 하고 세상을 구할 원정대를 반지 구성을 원정대. 하게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 이제 그 원정대가 출발을 하죠.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. 근데 보로미르는 나약한 인간으로서 그 반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고 뭐 요 배경을 또 설명을 하자면 지금 곤도르라고 하는 곳이 원래는 진짜 최고의 그 성이 아니었고 그 앞에 이 수로를 따라서 이제 원래 수도가 있었어요. 거기 이 지금 곤도르는 이 수도를 방비하기 위해 세워진 서쪽의 성 중에 하나였는데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이 수도의 기능을 상실하고 서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쫓겨나서 그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우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게 곤도르인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로미르의 입장에서는 이 반지를 가져서 다시 이제 자기의 예전의 영광을 찾아서 동쪽으로 동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계속 그 힘에 대한 갈망이 나온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죠. 의문점이 들었던 부분이 네. 보로미르가 죽잖아요. 네. 저는 그냥 죽었을 때 좀 별 느낌이 없었거든요. 네. 그냥 죽었다.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아라곤이 이제 이마에 키스를 네. 할 때 감동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큰 감동은 없었단 말이에요. 그거 보고 울었다는 사람도 있고. 그러니까요. 어.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막 지금 다시 봤는데도 뭔가 이렇게 보로미르의 네. 죽음이 굉장히 막 그랬다 했는데 어떠셨어요? 그 처음 봤을 때는 엄청난 그런 거였나요? 보르미르가 죽었을 때는 저는 뭐 큰 감동은 없었어요. 네. 왜냐면 상황 플래그를 일찍 들고 있었거든. 얘는 곧 죽을 게 너무 티가 나잖아. 너무 그쵸. 나대고 너무 프로도랑 이 지금 반지 원정대 9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구해야 되는데 이만 뭐 약간 수상하니까 그쵸, 이만 그쵸. 가겠다. 요즘 우리 관객의 시선은 어떤 눈치채잖아. 사람들인데. 그쵸. 뭔 속이지. 그거는 뭐 그게 없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. 간달프가 죽을 때 혹시 어떡하지? 돌아온다는 걸 모르니까. 1편에서 회색의 마법사 간달프는 법사 같지 않았어요. 이게 뭐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. 네. 땅 탁 쳤는데 다리 무너져서 다리- 떨어지는 거. 그것도 진짜 화려하지 않다. 음. 좀 뭐라도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막 이렇게 음. 팍 하고 이렇게 해서 떨어졌으면 더 멋졌을 텐데. 사루만이랑 싸울 때는 뭔가 이렇게 한번 휙 휘두르면 딱 날아가고 휙 휘두르면 딱 날아가고 이러는데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뺑뺑뺑. 왜 오크드랑 싸울 때는 이렇게 그런 마법을 뭔가 이렇게 쓰지 않나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때 당시에는 전혀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지만 이제 이게 전체 스토리를 보면서 원작을 생각하면서 보면 급이 다른 거예요. 급이 서로. 여기는 이 잔재장에는 이 각각의 급들이 있어요. 사실은 발로그가 얼마나 대단한 애냐면은 그 하급신급이에요. 마이야. 사실은 인간이나 일반 애들이 상대할 수 없는 얘는 사우론급인 거예요. 원래는. 얘도 보통 아니야. 그쵸. 발록도. 그쵸. 지하 세계의 대장 같은 건데. 그러니까 사우론의 친구, 그러니까 뭐 동급 그런 건데 얘가 왜 이렇게 쉽게 죽었냐? 간달프도 사실은 인간 개하고는 이게 수준이 안 맞는 약간 하급신급의 마이아인 거예요. 간달프도 도망가면서 얘기하잖아요. 너희들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. 내가 하겠다. 결국은 신과 신이 붙었으니까 비슷한 급끼리 붙었으니까 그게 별로 이렇게 허접하게 싸우는 느낌처럼 나는 거지. 거기 보면 딱 불이 등장하는 순간에 거기 있던 수많은 오크가 그냥 다 감쪽같이 그쵸. 사라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과 포스가 있는 애인데 그 상대를 간달프를 만난 거죠, 걔도. 저희는 정말 영화만 봤을 때는 다 보일 정도의 뭔가 이렇게 화려함도 없었을 뿐더러 저렇게 도망을 가는데 이제 정작하는 건 없으니 그쵸, 뭐 그럴 그런 수 있죠. 것들이 그 말했던 사루만 빙글빙글 도는 것도 사루만도 급이 간달프랑 같은 급의 신들끼리 싸우는 거라 애들끼리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일반 인간이나 그 오크들도 그 대단한 마법사 둘이 싸우는데 막 싸우는 맞아, 느낌. 코 부러지고 코 피나고 저희가 약간 그런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마법사 거,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엄청난 그런 내가
좋아하는 영화가 300이거든. 음.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음. 진짜 화려한 스케일의 액션 음. 전투씬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했었나 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았던. 네. 그래서 지금 시선으로 보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튄다. 그 아까 말했던 사루만이 뭘 할 수 있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 주문으로 산사태를 일으키는 어떤 그 장면 나오잖아요. 네,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기본 능력이 원래 있는 마법사인 거죠. 그리고 또 뭐 재밌는 게 종족의 특징 이런 거 보면은 네. 그 거기 보면 눈밭에서 이렇게 다 걸어가는데 음. 보면 레골라스 혼자 눈 위에서 네. 사부작 발도 안 빠지고 걸어가잖아요. 아, 약간 엘프 종족의 아. 특징 같은 것도 그렇게 잘 묘사가 돼 있고, 디테일을. 예, 음. 그런 어떤 가벼움, 빠름, 어. 뭐 날렵함, 알지 못했네요. 네, 뭐 저도요.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 사루만이 우루크하이족을 만들어내잖아요. 그 땅 속에서 네, 막 네. 해갖고 만들어내고 거기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. 너희도 예전에 요정이었다 이렇게. 그게 이제 그 원작에 보면은 요정을 땅에 창조를 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반란군의 무리가 요정 신이 만든 요정들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시켜요. 그래서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서 이들이 흉측하게 오크로 변하고 그 종족의 후손이 이제 오크가 됐다. 뭐 이런 아, 너무 흉측하더라. 원작이 있는데, 네, 그런 그런 구현은 지금 봐도 굉장히 사실적이지 네. 않아요? 맞아요. 오크가 막 등장하고 알에서 알 같은 맞아요. 막 데서, 이쪽으로 막 이게, 맞아요.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피터 잭슨이 그 전까지 그런 B급 그런 네. 괴수물 만들던 감독이야. 그런 거에 너무 자신감 있는 거야. 골룸한테나 막 이상한 냄새 난다 하잖아요. 진짜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런 맞아요, 냄새가 맞아요. 느껴질 정도로 음. 표현을 잘한 것 맞아요. 같긴 그런 하더라고요. 질감 같은 거 굉장히 잘 네. 표현했죠. 1편의 엔딩은 이제 보로미로가 죽고 그 떠나 보내고 갈라지죠. 프로도는 이제 이 반지가 있는 이상 팀으로 다닐 수 없다. 배 타고 가고. 쌤이랑 내가 혼자 감당하겠다 했는데 이 충성스러운 쌤이 그 따라오고. 따라서 수용해가지고. 가죠. 그렇죠. 그래서 둘이 반지를 여정을 이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아라곤과 이제 김리와 레골라스는 이제 두 명의 또 그 사라지는 오르크한테 호빗이죠. 잡혀간 호빗들을 구해야겠다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이제 1편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런 설정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9명의 반지 원정대가 계속 같이 다니면 그쵸. 굉장히 한 지루할 명씩 수 죽을 있는데, 거를 어. 예상하게 되고 막 그냥 너무 지루해질 네, 수도 네.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서 가는 거 다시 보니까 그런 네. 구조가 좀 보이더라고. 그래서 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1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저희가 또 이제 2부에 또 이어지니까 네. 1부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질문? 네, 이지 아, 질문도 우리가 저는 20년 지나서 봤잖아요. 네. 만약에 이 반지 원정대가 지금 제작됐다면은 약간 흥행을 했을까? 이 내용으로 발전된 CG를 이렇게 해도 이 내용으로 이렇게 지금처럼 흥행을 했을까? 이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정말 화질만 바뀌는 거라면 일단 요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실마릴리온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반지의 제왕이 속한 그 세계관을 쭉 펼쳐놓은 책. 그게 현재 아마존 프라임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. 네. 반지의 제왕이 영화로 못 만들 거다라고 예상했지만 영화로 나왔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길다는 실마릴리온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드라마로 네. 제작되고 있다. 그래서 여전히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세계관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지금의 기술은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아직도 이 영화의 세계관을 탐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을 것 같고 와. 그래서 여전히 영화 시장은 반지의 제왕 세계관 레전다리움이라고 부르나? 하여튼 이거를 상품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대가 되죠. 그 긴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나눠서 영화로 만들 것인가 네. 기대가 되고 또 이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 제가 한줄 평처럼 이미 완성된 어떠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.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실마릴리온을 영화로 만드는 것처럼 만약에 이 반지의 제왕이 아직까지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이든 언제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야기가 아닌가. 지금 보는 사람을 다시 한번 매혹시킬 수 있을 것 같다. 지금의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진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한천 작가님 말씀에 저도 뭐 이야기를 붙이자면 그 드라마가 10억 불이었나요? 제작비가 작년에 제작비가 투여가 돼서 시작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이 됐었다고 이제 들었는데 지금 뭐 계속 제작을 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한천 작가님 말씀처럼 20년 전과 지금의 어떤 이야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편집이나 시간 분량은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. 아마 어떻게 보면 좀 더 표현하는 방식이 그렇게 설명식보다는 조금 더 요즘 세대한테 할 것 같고 근데 저는 더 긍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호빗 3부작이 나왔을 때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 전에 반지의 제왕을 봤던 세대가 과연 이거를 혁신적인 기술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표현될까를 어김없이 보여줬던 게 호빗의 3부작인데 아마 지금 이 반지의 제왕을 요즘 세대 기술력을 만들면 아마 더 놀랍게
더 잘 만들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래서 그때만큼 흥행할 수 있느냐, 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. 오히려 거꾸로. 네. 뭐 저희가 반지의 제왕이 이야기가 길고 부작을 여러 부작을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오늘 또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고 또 하고 싶은 얘기들 또 다 이어서 저희가 2부 2개 탑을 할 때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여기서 급하게 갑자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